어떤 남자가 아픈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영아, 나 이제 못하겠다. 너 혼자 버텨봐.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때문에 우리 만날 때마다 숨어 다녀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과연 이 냉혹한 말들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3년 전 가을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위장내과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박미영 씨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항암 치료로 인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빨리 나아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미영 씨는 남편 최정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없는 그녀였어요.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을 때도 그저 남편과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정호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문자 내용은 뻔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김선아 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언제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 씨는 슬쩍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선아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미영아, 나 회사 일이 좀 급해서 먼저 가봐야겠다. 네, 여보 피곤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셔서 쉬세요. 준혁이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병원을 나선 정호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픈 아내를 뒤로하고 젊은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병실에 홀로 남은 미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미영 씨가 생사의 기로에서 홀로 투병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배신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난 후 미영 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며 그녀는 하루하루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있었죠. 오늘도 정호 씨는 병문안을 핑계로 병원에 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선아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간병비며 치료비 걱정을 하고 있을 때도 그는 선아에게 줄 비싼 선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나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 또 회식이세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 것 같은데.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야. 이 말에 미영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이렇게 차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호 씨는 이미 병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정호 씨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선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저 진짜 지겨워요. 언제까지 그 아줌마 때문에 이래야 해요? 차라리 이혼하시든지 해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기울었어요. 알겠어, 곧 정리할게. 한편 병실에서는 미영 씨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이가 퇴근 후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준혁은 예전과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병원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와도 금세 나가버리는 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영 씨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우리 이해하자. 하지만 준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향수 냄새도 진하게 풍기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날 밤 정호 씨는 선아와 함께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정호 씨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저 정말 오빠밖에 없어요. 빨리 그 아줌마와 헤어져요. 정호 씨는 선아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선아와 늙고 병든 아내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집에 들어와서 미영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내 병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 이 말은 미영 씨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다니요. 여보, 제가 빨리 나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영 씨는 남편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어요. 이렇게 미영 씨는 암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남편의 배신이라는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혼 서류를 받아든 미영 씨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정호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내 치료비로도 이미 많이 썼으니까. 미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남편에게는 그저 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이래야 하나요? 30년을. 그만해. 미영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 순간 아들 준혁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본 준혁은 경악했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간섭할 일 아니야. 아버지답지 않네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정호 씨는 아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정호 씨는 선아와 함께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미영 씨와 준혁만 남겨진 집은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아, 어머니 때문에 내 아버지까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어머니를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한편 새 집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한 정호 씨와 선아였지만 선아의 본성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아파트 너무 작아요. 더 큰 데로 이사하면 안 돼요? 선아야, 이혼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럼 오빠가 더 열심히 일하셔야죠. 선아는 정호 씨의 지갑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싼 명품만 요구했습니다. 정호 씨는 젊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미영 씨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꾸준한 치료 끝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박미영 씨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미영 씨와 준혁은 기뻐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을 견뎌낸 결과였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영 씨는 병원에서 나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살아가야 했죠. 퇴원 후 미영 씨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만 전념했었거든요. 이제야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미영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스러운 서비스 덕분에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 은주 씨가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미영아, 정말 꽃이 예뻐. 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니까 더 아름다워 보인다. 고마워. 은주야, 내 덕분에 많이 힘이 나? 미영 씨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의 삶은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끝없는 요구와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과연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의 꽃집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과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미영 씨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준혁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때는 병마와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졌던 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아, 고생 많다.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 미영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꽃집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호 씨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사치스러운 소비 때문에 가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고급 화장품까지 선아의 요구는 끝이 없었거든요. 오빠, 이번엔 이 목걸이 사주세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어요. 선아야, 요즘 가게가 좀 어려워서. 어려우면 더 열심히 벌어야죠. 저를 위해서요. 선아는 정호 씨의 경제적 어려움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아가 정호 씨 몰래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날 정호 씨는 우연히 선아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아야, 이건 뭐야? 김 대리하고 왜 이런 문자를? 오빠, 그냥 회사 동료예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 보니까 둘이서 호텔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 정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아픈 아내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자신마저 배신하고 있다니요. 오빠,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선아의 거짓말은 계속 들통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선아! 이게 뭐야? 너 또 다른 남자랑. 오빠가 저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저를 감시해요? 선아의 말에 정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그게 제 탓인가요?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요. 저는 오빠를 붙잡고 있으라고 한 적 없어요. 선아의 냉정한 말에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아에게 자신은 그저 편리한 ATM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정호 씨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최 부장, 요즘 업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의 핵심 인재였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선아와 또다시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선아,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오빠 지겨워요. 매일 같은 얘기만 하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럼 나와 결혼한 건 뭐야? 그건 오빠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선아의 말에 정호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말이죠. 한편 미영 씨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박미영 씨,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완치되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의사의 말에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홀로 버텨온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치 소식을 들은 준혁과 은주는 미영 씨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영 언니, 정말 축하해. 이제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질 거야. 은주의 말에 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호 씨였어요. 1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의 모습에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여보 아니, 정우 씨, 여기에 웬일이세요? 정호 씨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구겨진 옷차림까지.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과연 정호 씨는 왜 미영 씨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정호 씨는 꽃집 안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미영 씨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병으로 야위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미영아 아니, 미영 씨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 씨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에 정호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여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정호 씨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선아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면서 문득 미영 씨가 그리워진 것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던 미영 씨의 모습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보시다시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꽃집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 정말 정말 다행이다.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거든요. 만약 자신이 미영 씨 곁을 지켰다면 지금쯤 둘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호 씨, 선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 씨의 질문에 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과 선아의 불화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정호 씨의 표정과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손님도 와야 하고 해서요. 미영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호 씨는 할 수 없이 꽃집을 나서야 했어요. 그때 준혁이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친 준혁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아버지,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준혁아, 아버지가 어머니 안부 좀 물어봤다. 안부요? 1년 전에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셨으면서 지금 와서 안부라니요? 준혁의 날카로운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미영 씨는 아들을 말렸지만 준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등 돌리고 떠난 사람인데요. 정호 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꽃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미영 씨의 변한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선아가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선아야, 뭐 하는 거야? 오빠, 저 이제 그만 갈게요. 뭐라고? 갑자기 왜? 오빠랑 같이 있어봤자 제 인생만 망가져요. 저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선아의 차가운 말에 정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아? 30년 결혼 생활도 아들과의 관계도 다 버렸잖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오빠가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선아는 냉정하게 말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선아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정호 씨는 선아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선아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오빠, 놓으세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했어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을 끝으로 선아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호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 말이에요. 30년을 함께한 미영 씨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줬었는데 자신은 그런 사람을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 여자를 택했던 것이었어요. 정호 씨는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영이를, 그 착한 미영이를 버리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아들 준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편 미영 씨는 은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미영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뻔뻔하긴. 응, 많이 늙어 보이더라. 아마 젊은 여자와의 생활이 쉽지 않나 봐. 그래도 넌 정말 대단해.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다니. 미영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연 정호 씨는 이 모든 후회와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아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집은 을씨년스럽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하고 쓸쓸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호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더니 구토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상하네. 체한 건가?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가끔은 혈변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다. 정호 씨는 미영 씨가 치료받았던 바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장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정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진중한 목소리에 정호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위암입니다. 그것도 3기로 진행된 상태예요. 뭐라고요? 정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미영 씨와 같은 병에 걸렸다니요. 다행히 수술로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정호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 전 미영 씨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미영 씨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세요. 정호 씨는 병원을 나서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선아는 이미 떠났고 아들 준혁과는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정호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미영 씨가 아팠을 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미영이는 그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자신은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었죠. 미영 씨가 항암 치료로 고생할 때도 선아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제야 알겠구나. 정호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지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정호 씨는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아버지요? 갑자기 왜 연락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위암이야.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한테 그랬듯이 혼자 치료받으세요. 준혁아, 제발.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죠? 혼자 버텨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준혁은 냉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호 씨는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수술 당일 정호 씨는 홀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 3년 전 미영 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미영이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마취가 시작되면서 정호 씨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미영 씨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정호 씨 앞에는 긴 항암 치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정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병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은 소중함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과연 정호 씨는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리고 미영 씨는 이 소식을 알게 될까요? 정호 씨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렸고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어요. 3년 전 미영 씨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 치료받는 정호 씨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정호 씨의 병실은 항상 조용했거든요. 어느 날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온 정호 씨는 우연히 미영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영 씨는 꽃다발을 들고 다른 환자를 문병 온 것이었어요. 어머, 정호 씨. 미영 씨는 정호 씨의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남자가 이렇게 야위어 있다니요. 미영 씨. 여기는. 저는 환자분께 꽃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정호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위암이야. 3기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미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으로서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치료받으세요? 응. 선아는 떠났어. 준혁이도 연락을 안 받고.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후회했어, 미영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아팠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해. 미영 씨는 정호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 병은 정말 혼자 견디기 힘든 병이거든요. 미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사람을 버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정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미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호 씨, 저도 한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가장 힘들 때 곁을 떠나신 걸.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거든요. 정말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정호 씨는 미영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세요. 이 병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미영 씨는 정호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으로서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 후로 미영 씨는 가끔씩 정호 씨의 병실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꽃도 가져다 주고 죽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미영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나는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사람이 아플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마음 아니까요. 미영 씨의 말에 정호 씨는 더욱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아픈 아내를 버렸는데 미영 씨는 자신을 버린 남편을 돌봐주고 있다니요. 한편 준혁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를? 준혁아, 어머니도 그 병의 고통을 알잖니.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그래도 아들아. 원망보다는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 미영 씨의 넓은 마음에 준혁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준혁아, 왔구나. 정호 씨는 아들의 방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냉정하게 대했나 봐요. 아니야, 준혁아. 내가 화낼 만했어.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부자는 그렇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한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어요. 과연 정호 씨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호 씨의 항암 치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어요. 박정호 씨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병실에서 나온 정호 씨를 미영 씨와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마워, 준혁아. 그리고 미영 씨도. 정말 고마워. 정호 씨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선아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거든요. 오빠 맞죠? 선아야? 너 왜 여기에? 선아는 정호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선아의 등장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미영 씨와 준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선아야, 일어나. 무슨 일이야? 오빠, 제가 만났던 남자가 저를 사기쳤어요. 돈도 다 잃고 집도 없어졌어요. 이제 갈 곳이 오빠밖에 없어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선아야, 나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지. 정호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를 떠날 때 한 말 기억해? 나랑 있어봤자 인생만 망가진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 오빠,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아니야, 선아야. 넌 틀리지 않았어. 정말 나랑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 정호 씨의 말에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정호 씨는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나를 돌봐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도와줬어.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선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호 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도 서운했지만 더 큰 충격은 정호 씨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선아야, 넌 아직 젊어. 진짜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 아니야. 정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한테 돌아서며 말했어요. 미영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되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정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 저희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미워하며 살 필요는 없죠. 미영 씨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이제 좋은 이웃이 되면 되는 거야. 선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정호 씨라면 자신의 애원에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선아는 쓸쓸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1년 후 정호 씨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사단체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미영 씨의 꽃집도 더욱 번창했고 준혁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서 미영 씨와 정호 씨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미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호 씨는 봉사활동 어떠세요? 보람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받은 도움을 되갚고 있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연인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은주가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손님이 많네. 어머, 이분은. 아, 은주야. 정호 씨야. 인사해. 은주는 정호 씨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미영 씨가 자연스럽게 소개하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정호 씨가 나간 후 은주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그 사람 보면 기분 안 좋지 않아? 아니야, 은주야. 이제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뭔가 배우느냐지. 정호 씨도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 미영 씨의 넉넉한 마음을 보며 은주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미영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고 미영 씨는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힘이 모든 것을 치유해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